그동안 뭐 현대차가 파업을 했다든가 KTX 노조가 파업을 했다든가 대한항공 기장들이 파업을 했을 때 우리 보수 언론에서 예. 귀족 노조가 파업한다고 썼단 말이죠. 지금 의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적으로 씻지 않았다. 독일 의사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독일이 지금 매년 신입생 10,000명을 뽑기로 하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4,000명 뽑는 것도 그렇죠. 반대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게 이제 지방에 독일도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니까 농촌 지역 의사 할당제 도입하겠다. 독일 의료계는 다 찬성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반대하는 거고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 예. 더 의사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목표는 맨 처음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가 필요한 거 알겠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지역과 공공의료가 확 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분들도 맨 처음엔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건 너무 불리하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런 거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거는 의료 수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상황 그 바탕 위에서 위에 것들만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아 성찰과 새로운 모색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컨트롤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자꾸 외길로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저주라 그럽니다. 심리학에서. 예. 무엇을 많이 알거나 많이 갖게 되면 그거를 모를 때와 갖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인지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싸우면 그래도 싸움이 괜찮은데 누가 이기는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막 예. 진흙탕이 된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질 수 없다. 정부를 눌러야 된다. 다 우리가 잠깐 손해본 걸 다 찾아와야 된다. 이기는 게 목표가 되니까 점점 좀 싸움이 이렇게 됐는데 지난주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극적으로 진료 거부 관련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전공의들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오늘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느낀 점은 어쨌든 의사 쪽에서 여론전을 여러 가지 벌였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예. 뭐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했다던가 혹은 전교 1등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에도 사실 의사고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일주일 미뤘고 또 반나절을 한 차례 더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파업한다. 예. 이게 너무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의사 사회에서 나왔던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촉발된 것일 수도 있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존중감, 자신감. 예. 이게 크면 클수록 반대에서는 자기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자아 성찰의 기능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 존중감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 얘기하죠. 뭐가 일이 복잡해지면 그래 아유 내가 또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숙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상상을 못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아 성찰과 새로운 모색이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컨트롤 기능이 떨어지면 정말 자꾸 외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 내가 늘 전교 1등만 했는데 난 틀리지 않아. 내가 틀렸다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식의 저주라 그럽니다. 심리학에서. 예. 무엇을 많이 알거나 많이 갖게 되면 그거를 모를 때와 갖지 못했을 때 어떤 기분이고 어떤 느낌인지 또는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입장 전달을 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보면 스마트폰 새로 사가지고 익히는데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예. 할아버지들은 닷새가 걸려도 어려워요. 이런 거거든요. 예. 남이 이것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쉽게 설명도 못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갭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식의 저주가
의사들 사회에서도 일부 보였지만 기자들 사회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죠. 예. 기사 쓴 거 보면 뭐 도대체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뉴스인가, 얼마나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뻥뻥뻥 터뜨리고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엘리트로만 잘한 의사, 엘리트로만 잘한 기자, 기자들. 이것이 만날 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럼 또 다른 어느 그룹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과장보도 오보를 하더라도 사과하지 않고 예.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의사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독일이 지금 매년 신입생 10,000명을 뽑기로 하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4,000명 뽑는 것도 그렇죠. 반대했잖아요. 예. 독일은 지금 정원은 50% 이상을 한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게 이제 지방에 독일도 지방에 의사가 모자라니까 농촌 지역 의사 할당제 도입하겠다. 독일 의료계는 다 찬성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반대하는 거고. 그러면서 독일이 인구 1,000명당 4.3명, 우리는 의사 수가, 예. 우리는 2.3명. 아마 한의사 포함해서도 우리보다 2배가 많은데 더 늘리자. 그거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 예. 더 의사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들 나오면 그 의사들의 명분이랄까, 정당성이랄까 자꾸 좁아지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목표는 맨 처음에는 공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가 필요한 거 알겠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지역과 공공의료가 확 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분들도 맨 처음엔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의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건 너무 불리하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뒷받침을 해주든지, 이런 거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거는 의료 수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상황, 그 바탕 위에서 위에 것들만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싸우면 그래도 싸움이 괜찮은데 누가 이기는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막 예. 진흙탕이 된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질 수 없다. 정부를 눌러야 된다. 다 우리가 다간 손해 본 걸 다 찾아와야 된다. 이기는 게 목표가 되니까 점점 좀 싸움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기본적으로 의료 5개년 계획이든 의료 기본 계획부터 논의를 다시 하든지 원점에서 논의는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각서를 쓰고 뭐 사과를 하고 이걸 또 요구하면 예. 싸움이 복잡해져. 왜냐하면 그건 국가 권력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국가 권력은 의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의사, 간호사, 병원에 있는 모든 직종들을 다 포함한, 그리고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예. 집단이니까 그건 어려울 겁니다. 예. 이 와중에 의사 파업 시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8월 25일자인데 예. 시민단체 공공의대생 추천에 운동권 자식만 의대 가냐 분노, 이런 건데 이거는 의사 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어준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제목을 봤을 때 그동안 뭐 현대차가 파업을 했다든가 KTX 노조가 파업을 했다든가 대한항공 기장들이 파업을 했을 때 우리 보수 언론에서 예. 귀족 노조가 파업한다고 썼단 말이죠. 뭐 연봉 1억씩 받는 사람이 어떻게 파업을 하느냐.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적으로 씻지 않았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뭐 기득권 카르텔, 예. 엘리트 카르텔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한국 사회가 좀 함몰돼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지하도가 물에 잠겨갖고 한 몇 시간 물에 잠겼다 그러면 뭐 엄청난 뉴스가 되죠. 예. 서울 지하철이 말이야. 지하도나 지하철이. 울릉도가 태풍으로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 기사에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이 1시간 멈춘 거와 서울 지하철이 1시간 멈춘 거는 달라요. 예. 근데 대구 사람들도 서울 지하철 1시간 멈췄다 그러면 그걸 뉴스로 보면서 어휴 큰일 났네라고 예.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게이트키핑에 의해서 기자들이 어떤 뉴스를 골라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민족이나 공익, 이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예를 들면 자유, 자본시장, 시장의 자유. 흔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인 안정성.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은 안정된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노조가 뭐 파업하거나 쟁의를 하면 싫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질적 지위. 이것들을 이미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절박한 층에 대한 그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엄청나게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의사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막 경악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의사들의 면허라든가 의과대생들의 흥분한 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워 담아가지고 보도하는 거에서 그친다면 기자들도 아직은 한참 반성을 해야죠. 근데 이 보도에서도 좀 우리 언론이 정파적 모습을 띈다.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는 의사 쪽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의사들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좀 쓰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사실은 보수 매체들 중에 상당수는 이 정권을 흠집을 내서 다음 정권을 바꾼다는 게 지상 과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흠집이 날 만한 거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대학생들, 의과 대학생들을 설득 빨리 못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정부의 흠집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청와대를 또 겨냥해야 되고 정치적 목적을 기사를 쓰니까 그렇게 되죠. 1차 재난지원금 때 100%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선별로 한다니까 왜 선별로 하냐 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